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지금 온 지 3년 차가 돼가는데 이사를 그동안 여러 번 했어요. 저처럼 뉴욕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뉴욕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뉴욕에서 사람들이 제일 집 찾을 때 많이 사용하는 StreetEasy라는 웹사이트예요. 두 번째는 Craigslist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Craigslist는 부동산 웹사이트는 아니고요. 사실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게 다 올라오는 웹사이트예요. 약간 중고나라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서브캐터고리에 하우징 어파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징으로 들어가시면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게 다 올라갈 수 있는 페이지인데 페이스북 내에 있어요. 거기도 그 서브 캐터고리에 하우징으로 들어가시면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 heykorean.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용 웹사이트인데 여기도 부동산 서브 캐터고리가 있어서 그곳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의 그룹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설치하는 바에다가 NYC 하우징이나 NYC 아파트먼트, NYC 서블렛이라고 설치를 하시면은 관련된 그룹이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이 그룹들을 조인을 하시면 방을 내놓는 사람이거나 룸메를 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집을 내놓는 사람이거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글을 올려놓아서 이 매물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 스트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관리를 하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뉴욕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가격이 진짜 비싸요. 보통은 한 달 월세를 받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는 에이전트들은 1년 렌트비에 20%까지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5%에서 20%? 그러면 어쩔 때는 월세보다 더 비싼 돈을 수수료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스트리티지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되게 믿음직스럽지만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된다는 점. 코로나 때는 좀 non-fee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못 봤어요.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들이 직접 글을 올리는 거여서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될 일이 없어요. 그건 좋지만 누구나 다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진짜 많아요.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집을 알아보는 거를 엄청 추천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비춥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사기꾼을 많이 만나가지고 한국인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살고 싶으신 분들은 헤이코리안에서 룸메이트 찾으시는 거가 제일 편하고요. 뭔가 내가 영어로 계약을 하거나 집을 알아보는 게 조금 힘들다, 한국어로 하고 싶다 하시면 헤이코리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알아볼 때 필요한 거 프로 아이디라고 해서 내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여권, driver's license 이런 거를 챙기셔야 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을 하고 있다는 employment letter, 지난 3개월 동안에 받았던 월급에 대한 히스토리, 페이스톱을 3개월치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올해가 처음 사는 게 아니라 작년에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tax return 한 그 텍스 관련된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 bank statement 3개월, 내 은행 잔고 3개월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뉴욕은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월세의 40배를 벌어야지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 40배를 벌지 않으면 어플라이가 안 돼요. 혹시 내가 베이스 샐러리가 40배는 안 되는데 보장되어 있는 베네핏이나 보너스가 있어서 그게 다 합쳐서 40배가 된다 하시면 에이전트한테 말을 하거나 집주인한테 말을 해서 그 정도는 가만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버는 돈이 월세의 40배가 돼야 돼요. 내가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데 40배가 안 되지만 나는 그 집에 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개런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증인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부모님한테 여쭤볼 거면 인터내셔널 개런터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인터내셔널 개런터를 안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개런터의 조건이 월세 75배인가? 일 거예요. 그래서 75배를 버는 개런터를 보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약간 돈 내고 개런터를 사는 서비스 게 있더라고요. 또 돈 내는 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개런터 서비스 그냥 사시면 40배 아니어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집은 언제부터 구하는 게 좋을까요? 뉴욕은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엄청 길게 잡지 않으셔도 돼요. 입주를 해야 되는 날짜부터 2-3주 전 집을 내놓는 분들도 바로 이미디엇 입주를 제일 선호하시더라고요.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2-3주 전부터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1년 중 어느 때쯤에 집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냐 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에이전트들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었는데 일단 여름에는 뉴욕에서 집을 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6, 7월엔 가격도 제일 비싸요. 왜냐면 그때가 학기가 시작할 때여가지고 학생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렌트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수요도 적은데 공급도 적어요. 렌트는 조금 내려가는데 매물이 별로 없대요. 제일 좋은 때는 10월, 11월이래요. 이 정도면 됐나? 또 뭐가 있지? 어메니티. 이제 여기 빌딩 중에 어메니티가 좋은 빌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짐이 있거나 수영장이 있거나 헬스장, 수영장, 진짜 좋은 빌딩들은 농구 코트, 바비큐 파티장, 뭐 사우나 이런 것도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어메니티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이신 분들이라면 너무 좋지만 내가 어메니티와 뭐 로케이션, 어메니티와 방 크기 뭐 이런 거를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거나 뭐 고민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어메니티를 포기를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여기에 계속 집 안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빌딩 밖으로 나가고 싶어져서 그래서 좀 추천드려요.